현재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상 초유의 광경에 일본 정부가 그야말로 경악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펼친 숱한 경제 보복과 역사 왜곡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력과 위상이 세계 곳곳에서 일본을 압도하는 광경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은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에서 벌어진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과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한껏 몸을 낮추는 행보를 보인 것에 더해 심지어 이번 카타르 월드컵 과정에서도 영국 매체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한국의 애국가를 배우자는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나서면서 가뜩이나 경제와 외교적으로 큰 실책을 남발하는 바람에 일본 국민들로부터 거센 지탄을 받고 있는 일본 정부를 더욱더 진퇴양난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네옴시티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또한 마찬가지로 당초 예정됐던 일본 방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채 한국과 천문학적인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에 나선 상황을 비춰보더라도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암담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매우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분위기는 최근에도 초계기 사건을 문제 삼아 한국을 상대로 적반하장식의 행태를 보여왔던 일본 정부가 한국을 외교적 수렁에 몰아넣기보다는 오히려 일본 정부 스스로가 고립무원에 내몰리는 자가당착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다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최근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무력 팽창에 이어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발사로 인해 심각한 안보 위기에 직면한 일본 정부는 한국으로부터 정보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혈안이 된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정작 지난 2018년에 일본의 초계기가 독도 인근 해역에서 우리 함대를 상대로 도발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안면을 몰수하고 한국 측의 사과를 요구하는 터무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영국과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상황은 그만큼 일본 정부가 한국과 척을 질수록 외교적으로 더 큰 위기에 내몰리게 될 수밖에 없음을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홍콩의 유력 매체인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최근 한국에서 있은 한국과 홍콩의 럭비 경기 도중에 중국 국가 대신 홍콩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노래가 울려 퍼진 것을 두고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흥미롭게도 이번 사안을 두고 홍콩의 친중 진영은 물론이고 심지어 중국 정부마저도 이런 방구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단도직입적으로 한국에서 치러진 한국과 홍콩의 럭비 경기에서 2019년 당시에 홍콩에서 불려진 민주화 시위 노래가 중국 국가 대신 연주된 것에 대해 이틀 동안이나 야단 법석을 떨어왔던 홍콩의 친중 진영이 갑자기 조용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홍콩의 친중 진영이 이처럼 갑자기 침묵을 일관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중국 정부의 입김이 강력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최근 몇 달 동안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점차 개선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이 문제가 또다시 비화된다면 그동안 한국에 대한 절제된 대응을 통해 외교 고립에서 탈피하려던 중국 정부의 노력이 모두 허사가 될 것이 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한국에서 관련 문제가 발생하자 중국의 주요 외교 전문가들은 오늘날 강대국으로 급부상한 한국을 상대로 중국 정부가 이 문제를 놓고 강경 대응에 나설수록 오히려 중국만 더욱더 진퇴양난에 놓일 것이라며 직설적인 경고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일부 고위 인사들은 경찰 수사의 필요성과 강력한 질책을 옹호했지만 한국제관계 학자는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에서 자칫 이번 사건이 확대될 경우 중국을 난감한 위치에 올려놓게 될 뿐만 아니라 양국의 긴장을 촉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홍콩 매체는 한국에서 개최된 한국과 홍콩의 럭비 경기에서 홍콩의 민주화 시위 노래가 울려 퍼진 지 불과 이틀 후에 공교롭게도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과 중국 정상이 3년 만에 정상회담을 가졌던 만큼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필사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중국 정부가 이를 문제 삼기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최근 몇 년 동안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 국가주석이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대통령을 만남으로써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해빙됐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과 한국의 경제는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에 두 나라는 하이테크 제조업을 비롯해 빅데이터와 녹색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자유무역 협정 협상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4대 수출국이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중국 본토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홍콩의 친중 인사와 최근 인터뷰를 가진 바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한국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찻잔 속의 폭풍으로 여길 뿐 이를 국가적 차원으로 끌어올릴 가치가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중국 정부가 이번 사안을 얼마나 신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중국 외교부의 입장 발표를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난다고 보도했습니다. 외교부의 반응으로 볼 때 중국조차도 그것을 경시하기를 원한다. 때문에 홍콩 매체는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의중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자마자
연일 날선 반응을 보여왔던 홍콩의 친중 진영이 갑자기 침묵 모드로 전환하는 상황이 전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 정부마저 압도하는 한국의 위상을 여실히 입증하듯이 영국 매체들 또한 같은 시기에 한국을 두고 갖은 왜곡을 일삼고 있는 일본 정부를 꾸짖기 위해 사상 초유의 특집 보도를 내놓고 나서면서 가뜩이나 국제적 고립에 놓인 일본 정부를 더더욱 궁지로 내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영국의 유력 매체이자 가장 많은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더선이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한국 대표팀의 애국가를 영어로 소개하는 특집 뉴스를 다루고 나서면서 동해를 줄곧 일본해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일본 정부를 아연실색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매체인 더선은 단도직입적으로 한국의 10회 연속 월드컵 진출에 아낌없는 찬사를 쏟았습니다. 한국은 그 어떤 아시아 국가보다 더 많은 10회 연속 월드컵을 위해 카타르로 여행한다. 이렇듯 영국 매체는 그동안 아시아 축구 역사에서 한국 대표팀의 위상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해왔던 만큼 그에 따라 한국 대표팀의 애국가 역시도 세계 축구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왔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팬들은 태극전사들이 그들의 유명한 애국가와 함께 그들의 홈토너먼트에서 준결승에 올랐던 2002년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카타르 월드컵을 계기로 손흥민 선수가 속한 한국팀이 또다시 역사적인 도전에 나서는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의 애국가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영국의 수많은 축구 팬들이 한국의 애국가를 통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잘 이해하길 바란다는 뜻에서 영국 매체가 이러한 특집 보도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영국 매체인 더 선은 흥미롭게도 한국의 애국가는 영국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국가는 애국가로 번역되며 건국년도인 1948년에 채택되었다. 하지만 그 곡의 기원은 18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국가는 원래 한국의 작곡가인 안익태가 직접 멜로디를 만들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노래인 올드랭 사인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애국가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우는 노래라는 뜻으로 여겨진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한국에서 널리 불려지는 애국가는 전쟁에서의 임전무태와 혁명을 독려하는 여느 다른 국가와 달리 자연과의 융화를 통해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매우 아름다운 곡이라고 극찬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애국가의 1절에 나오는 동해에 대해서 여과 없이 직역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영국 매체가 보도한 기사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애국가 1절 부분에서 동해를 그대로 직역하고 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해서 손흥민 선수와 한국 대표팀이 이번 월드컵에서도 전 세계로부터 비상한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영국 매체 또한 마찬가지로 아시아 최고를 자랑하는 한국의 축구 위상을 아낌없이 극찬하는 것과 더불어 한국의 국가인 애국가에 대해서도 한치의 왜곡도 없이 매우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나선 사실을 비춰봤을 때 일본 정부가 제 아무리 한국을 상대로 가진 갈등과 왜곡을 일삼아봤자 대답 없는 메아리와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애국가를 대대적으로 소개한 영국 매체의 특집 보도 이전에도 2020년 당시에 아카데미상을 휩쓴 한국 영화 기생충이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전 세계 곳곳에 울려 퍼지게 함으로써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펼쳐왔던 일본 정부를 사면초가에 내몰았던 것처럼 오늘날 급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위상이 기업고 축구 분야에서도 일본 정부를 옴짝달싹 못하게 할 만큼 위력적인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국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오로지 실력을 통해 세계 무대에서 강력한 위용을 구축해온 한국의 위상이 마침내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마저 완벽하게 제압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